2주에 한 번 모시는 분입니다. 나는 소비자다의 소비자 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정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외로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자. 기자님도 외로우세요? 저 늘 외롭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더라고요. 아니, 외로울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 잡으러 외롭습니다. 다니고, 막, 틈틈이 외롭습니까? 네, 외로운 틈틈이 일하는 겁니다. 오늘 왜 외롭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뭔데요, 도대체? 결혼하기 좋은 계절이고요. 또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지는 계절이죠. 그렇죠. 사랑하기 좋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결혼정보 업체에 대한 제보가 요즘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권 기자님은 결혼정보업체 이용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 몰래 이제 가입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눈치를 빨리 채서 빨리 환불을 받았습니다. 아, 환불을 받았어요? 네, 처음에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누구한테 환불 안 해줘요? 큰일 나려고. 그 전액 받았어요, 환불? 네,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결혼정보업체 가입비가 꽤 비싸죠? 비쌉니다. 네, 보통 뭐 한 200-300 적게는 그리고 많게는 뭐 노블레스를 강조하는 것들 뭐 1,000만 원대까지 뭐 수천만 원 하는 데도 있고요. 굉장히 네. 비싸고요. 또 성혼이 이루어지면 성혼비를 따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네. 그만큼 낼 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성사가 되면 이게 평생의 동반자를 매칭시켜주고 만나게 해주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는 또 이렇게 지불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또 그만한 정말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선별해서 매칭을 해주는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질 않고 있죠. 네. 먼저 제보자 한 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네. 제가 조건이 안 좋고 나이도 좀 있었죠. 정된 상대자를 찾으려고 그러게 했는데 자기한테 먼저 이제 전화가 와갖고 나이가 너무 아깝고 지금 너무 좋은 상대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남자들이 얼마나 관리가 잘 돼 있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대나 아니면 50대 초반까지만 내가 오겠다고 해놓고서 그렇지만 자기네들은 그런 결이 많대요. 그게 혹 해서 있잖아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거의 이제 60에 가까운 사람들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싫다고 그러니까 이 매니저 하는 말이 40대 맞추기 힘들다면서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매니저가 바뀌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분은 40대 중반에 재혼 상대를 찾는 여성이고요. 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사실 뭐 조건으로 제시한 게 그다지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냥 같은 40대, 많으면 한 50대 초반까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재력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좀 외모를 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정보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네. 조건이 좋다. 그 고객님 조건이면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너무 이 나이가 너무 아깝다 막 이러면서 네. 이제 설득을 계속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 조건에 찾는 조건의 남성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가입을 한 건데 40대 여성을 찾는 남성들이 많다. 네, 같이 매칭해줄 사람들이 네. 40대 남성이 많다 해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요. 일단 가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한 60 가까운 분들 나오시니까요. 이제 이분이 좀 목소리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좀 열이 많이 받으셨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내가 요구한 요청사항이랑 다르지 않냐라고 하니까 고객의 나이, 당신의 나이에는 40대 남성을 주선해주기가 힘들다. 세상에. 네. 먼저 당신 관리부터 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누가 뭐 그런 조들려고 돈 주고 가입했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커플 매니저도 한번 바뀌었는데 연락도 네. 없었고. 이러니까 이제 소비자는 굉장히 이제 분통이 터진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조건은 좀 힘든데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거 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거 아니냐. 이 가입 전후 이렇게 말이 달라지니까 너무 화가 난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가입비 250여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고요. 이분이 내용 증명까지 업체 쪽에 보냈지만 아예 답조차 묵묵부답 이렇게 해서 열받아서 저희 쪽에 제보를 주신 경우였어요. 네. 제가 해당 지점에 좀 문의를 해보니까요. 같은 얘기였어요. 남자들은 어린 여자 좋아한다. 소비자가 너무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블랙 컨슈머라는 식으로 업체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네. 님을 만나기 어렵고 네.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그렇죠. 돈을 지불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블랙 더 스트레스만 컨슈머 만들면 그러게요. 오히려 더
자존감을 떨어지게 하는 말들을 하는 네. 이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남자들은 어린 여자 좋아한다 이런 기준은 제가 너무 분노를. 물론 뭐 이렇게 또 매칭해 주시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또 최선을 다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뭐 전후로 어쨌든 얘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토로한 케이스였고요. 네. 또 다른 제보자의 경우는 저희 어머니랑 또 비슷한 분이 계셨습니다. 딸의 차를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결혼 정보 업체에 대신 딸 몰래 가입해서 네. 이제 소개를 해주려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286만 원에 역시 결혼 정보 회사에 딸을 가입시켰고요. 정말 고가군요. 네. 네. 첫 만남으로 소개받은 사람이 의사였다고 해요. 상대방 남성이. 그런데 그 제보해주신 분의 딸은 35살의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의사인데 우리 딸을 정말 만나겠다고 했냐. 네. 이렇게 재차 확인을 했는데 커플 매니저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만남이 성사된 거죠. 막상 나가보니까 의사는 33살의 교사였던 동생의 프로필을 보고 그걸로 알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를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네. 제보자 분의 딸이요. 그 네. 딸에게. 네. 근데 이 의사는 제보자 딸이 아닌 네. 그 딸의 자매인 거죠? 그렇죠. 33살의 교사인 줄 알고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그럴 수 가시방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프로필을 줄 때 아무래도 가족 관계를 다 적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뭐 혼동했던지 결혼정보업체에서 뭐 잘못 줬을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 사안을 이제 업체 측에 좀 항의를 하니까 여러 사람을 주선해주다 보니까 혼동한 것 같다 이렇게 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해요. 네. 이후에 딸이 뭐 더 이상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겨우겨우 설득해서 더 이제 한 2번 정도 더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요. 이 경우도 역시 그냥 돈만 날리고 소개비만 날리는 꼴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이상했던 게 그날 의사의 이름도 가명이었다고 하고요. 네. 병원 명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쪽 잘못으로 인해서 중단이 돼버렸잖아요. 네. 환불금도 하나도 못 받고 하니까 억울한 것은 지금도 사실이에요. 네. 가명에다가 직장도 어딘지도 몰랐고 어느 병원인지도 몰랐어요. 단지 이제 믿는 것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만 믿었어요. 사실 믿고 이제 보자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속여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의사가 기든 아니든 간에 네. 이 자리에 좀 나가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믿고 했던 저희들도 잘못이고 저 이번에 느낀 게 참 많아요. 네.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네. 일단은 업체 쪽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프로필을 잘못 보고 그 상대방 남성분이 실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는 해명을 했고.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래 의사들은 본인의 이름과 병원명을 공개하기를 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 지인 중에 좀 커플 매니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네.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절대 없다. 있을 수 그렇죠. 없는 일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런 만남이 그렇죠.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분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객 정보라서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환불은요? 네, 환불도 안 됐죠. 네. 이게 보통 네. 3번을 받겠다고 하고 돈을 지불하나요? 그거는 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네. 아. 앞서 이분 같은 경우는 3번으로 이제 계약서에 기재가 돼 있었고, 네. 뒷부분에 이제 제보해주신 분 같은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계약서상에는 2회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정보, 이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자원에 이제 구제 신청도 했는데 사실 들어지지 않았고요. 공교롭게도 이 A 사례, B 사례 다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본사 쪽에도 연락을 해봤더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곳이어서 이 가맹점들을 좀 일일이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정말 그래서 이 결혼정보 업체 등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계약서상에는 이렇게 횟수를 그리고 기간을 이렇게 표기하지만 횟수 제한 없이 기간 제한 없이 해주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소비자가 그냥 횟수 채우기 식인 거고 그냥 아무나 연결해주는 것 같고 해서 더 이상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돼서 안 만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정말 이 환불을 받거나 할 때는 계약서대로 계약서에 있는 그 명시된 대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쟁 해결 기준이 이렇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예, 그 해결 기준을 좀 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그리고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 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계약서 상해 3회, 2회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업체 쪽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3회를 다 채워줬다. 뭐 아니면 우리는 3회 기준이었는데 뭐 4번을 해줬다. 이렇게 뭐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네. 소비자는 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드실 거고요. 네. 네. 결혼정보 업체가 많이 생기고 또 결혼을 하기가 요즘 많이 힘든 환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정보 업체의 피해 접수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결혼정보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평판을 좀 잘 따져보시고 맞습니다. 평판 따져봐야죠. 네, 그리고 계약서를 꼭 살펴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기자님 모시면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예요. 어제 네. 실시간 검색이 그루밍이었어요. 네. 인천의 한 목사가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네.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고 저희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권지현 기자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 기자님이 이 문제를 계속 취재를 하셨고 이번 그 피해자 기자회견도 준비를 하셨었죠. 네. 함께 또 애써주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했고요. 네. 네. 제가 알게 된 건 이제 1년 전에. 1년 전에. 부터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 언론에 알리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작년에 직장을 이제 옮기면서 어쨌든 나온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이렇게 보도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서 사실 언론 쪽에 좀 여러 차례 몇 분들한테 좀 부탁을 했었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아이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보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취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제가 직접 아이들을 만나보고 이거는 알려야겠다. 정말 알려야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알리게 된 그래서 거죠. 사실은 권 기자가 지금 소비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자이기 때문에 경제에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종교 문제고 사회 문제여서 망설이셨고 많은 이제 언론에 조금 도움을 요청하셔서 많이는 아니었죠. 사실 몇 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제 몇 개만 컨택을 하셨는데 이게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SNS를 이용했고요. 네, 저희 SNS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리고 함께하는 그 팟캐스트에서 좀 얘기를 하셨고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 외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터질 일이었는데 그 교계에 계신 분들은 뭐 합동 총회장 분도 그러시고 다 제가 확인차도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크게 터질 줄 몰랐다.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저희는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언론에서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일단 그 취재를 한 당사자가 나오셨으니까요, 기자님이. 제가 제일 걱정은 일단 기자회견에 나온 그 여성들이 너무 이게 생각보다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많이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진 않는지 좀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때요? 사실은 부담스러워했고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기자회견하기 전날 저희가 다 같이 모였었는데 이제 어른들이 너희도 같이 사랑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너무 상처를 받고 아프다면서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자님 저희가 이렇게 하면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바뀌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한 아이가. 제가 이 얘기 들을 때 억장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선뜻 바뀔 거야 라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갔던 것은 자기들 같은 피해자가 또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젠 아이들이 본인들이 피해자이고 뭔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우리가 나서서 함께 이것들을 바꿔가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을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네. 근데도 그날 참 아이들 모습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사실 아이들이 죄인도 아닌데 그렇죠. 마스크에 저희가 똑같은 모자와 똑같은 티까지 네. 다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제대로 얘기를 입도 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 네. 그리고 기자회견 후에도 아이들이랑 얘기해보면 오히려 담담하다. 네. 더 이렇게 그날 자신 있게 얘기 못해서 좀 후회가 된다. 또 이런 얘기 해준 친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상대 측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반응이 있고요. 사실 저한테 뭐 직접 연락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려 들어오고 또 교회 내부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일관된 주장이세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앞에서 성도들에게는 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빨리 처단해야 된다. 교회 내부에도 있는 것 같으니 빨리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관되게 성관계는 있었지만 사랑이었다. 숫자가 좀 많았을 뿐이지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니다. 그 이렇게. 목사가 지금 기혼자는 아니죠. 네, 기혼자는 그러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리고 이제 교계 계파 갈등으로 좀 몰아가시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절대 정치 목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교회는 합동이잖아요. 근데 함께하시는 목사님들 한 분은 그 통합. 한 분은 또 순복음이세요. 네. 네. 더구나 저는 또 감리교인입니다. 네. 전혀 네. 교파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 네. 제가 드라마에서 봤는데 어떤 아이들이 배고파하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가 배고픈 건 어른의 잘못이다. 네네. 이렇게 아이들이 미성년자 때부터 성범죄에 노출되고 이런 건 어른의 잘못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와 언론과 사회가 다시 한번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봤고요. 네. 무엇보다 우리 생생경제에서 이 소비자 소식을 전해주는 권 기자가 앞장서서 용감하게 이 일을 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랑스럽게 우리 나는 소비자다를 맡고 있는 이 기자님이 이 문제를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세상에 알리기 위해 참 애썼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소비자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이걸 좀 다뤄봤습니다. 이슈로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 감사하고요.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걱정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지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